소라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너도 나 이해 못할 거면 아무 말 하지 마. 항상 내가 옳다는 태도. 이젠 정말 지친다. 여러분은 사람만으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저를 많이 성장시킨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까지 솔직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올해 33,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산은 어릴 적부터 제가 자라온 곳이라 바닷바람과 폭우의 정취가 제게는 참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우리 동네에선 작은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골목마다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가득해요. 아침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어머님들의 흥정소리나 저녁이면 골목 어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마치 제 일상 배경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항상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김수희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강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한때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지금은 연로하셔서 가게를 접으셨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슬쩍 이야기를 꺼내고 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내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니?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기고 했어요.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그날은 3월 초, 겨울의 끝자락에서 아직 찬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집 근처의 단골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그 식당은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사장님도 저희를 보면 늘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뭐? 결혼한다고? 진짜야?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보다 2살 어린 소라라는 사람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밝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소라를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에서였어요. 그날 소라는 친구의 신부 들러리로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눈길이 갔어요. 밝게 웃으며 신부를 돕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끝나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는데 다행히 소라가 제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고 지금은 서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놀라셨지만 곧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가슴이 다 두근거린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저는 어머니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듯한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그 뒤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단순히 2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전통,
그리고 양가의 여러 이야기가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말로 소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며 항상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배려심 깊은지 이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줄 거야. 나는 확신이 들었죠. 처음 소라를 어머니께 소개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4월의 따뜻한 일요일이었어요. 봄꽃이 만발하고 집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날이었죠. 저는 소라를 데리고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갈비찜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소라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셨어요. 어서 와요, 소라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소라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어머니는 금세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라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소라의 매너와 이야기하는 방식을 칭찬하셨고 결국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며느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는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깔끔한 방 안에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제 쪽은 어머니와 고모 두 분이 오셨고 소라 쪽은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 한 명이 참석하셨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죠. 그날 저는 소라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소라의 어머니는 말씀이 부드럽고 따뜻하셔서 어머니와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소라가 지훈씨 같은 든든한 사람을 만나 다행이에요. 소라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저희 어머니께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족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전통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분이신 반면 소라 쪽 가족은 좀 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는 문제에서부터 예산, 학인 명단, 심지어 웨딩 촬영 장소까지 양쪽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며 해결하려 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의 중요한 행사야 라고 말씀하셨고 소라 쪽 부모님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려 애썼지만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소라도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있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어머니와 소라가 결혼 반지를 고르러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죠.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가지 못했고 두 분이 다녀오신 후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훈아, 오늘 소라 씨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좀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죠. 어머니께서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소라는 반지뿐만 아니라 세트로 나온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보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결혼 반지만 고를 줄 알고 계셨는데 소라가 보석 세트 중 가장 비싼 것을 고르자 조금 놀라셨다고 했어요. 이 세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결혼식 날 이 정도는 해야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소라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소라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금액이 신경 쓰였던 게 분명했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에서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인데 꼭 그렇게 비싼 게 필요했을까 싶더라. 내가 돈을 아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게 정말 필요한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소라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은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소라가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소라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소라야, 어제 어머니랑 반지 고르러 갔다 왔다며? 어머니가 좀 놀라셨던 것 같더라. 반지 세트가 많이 비쌌나 봐. 소라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랬어? 내가 생각했을 땐 결혼식이 특별한 날이잖아. 그날만큼은 완벽하게 꾸미고 싶었어. 어머니도 괜찮으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소라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혼 후의 현실적인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소라가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소라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확고했고 어머니는 그런 소라의 태도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은 정말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했던 사건 중 하나였어요. 그날은 주말 오후였고 어머니와 소라가 함께 쇼핑을 나갔던 날이었죠. 결혼 준비로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어머니와 소라가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소라는 화장품 가게에서 자신이 사용 중이던 스킨케어 제품을 환불받으려 했다고 했어요. 이미 제품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는데 피부에 맞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점원이 회사 정책상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화가 난 듯 점원에게 이게 고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피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상황이 점점 격해지면서 가게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소라야, 여기서 크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자 라며 말리셨지만 소라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소라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고 점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쪽에 서 계셨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더군요. 저는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어서 소라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라야, 조금만 진정해. 이런 문제는 차분히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소라는 여전히 억울해하며 화를 풀지 못했어요. 난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야.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야 하지? 한편으로는 소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차에서 저를 보며 작게 말씀하셨죠. 지훈아, 소라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양가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조금 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의 한 한정식집을 예약하셨고 소라의 가족을 초대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죠. 저녁 7시, 봄날의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고 식당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라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셨고 저와 소라는 양쪽 부모님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어요. 한정식집에서 준비한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두들 음식을 즐기는 듯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소라 어머니께서 추가로 몇 가지 음식을 주문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는 그 주문이 별다른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 집의 전복찜이 유명하다던데 추가로 주문해 봐야겠어요. 라며 소라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맞장구를 치셨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짝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런 건 미리 상의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코스 요리가 충분한데 굳이 추가 주문까지 해야 하나 싶다. 결국 추가 주문된 음식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을 땐 이미 양쪽 가족 간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라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씀을 줄이셨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차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행복하다면 난 뭐든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부담을 주는 게 반복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소라는 자신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너희 어머니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었던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저녁 식사 자리 이후 며칠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니 제 자신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한 잔 나왔어요. 어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셨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 내가 묻지 않은 건 내가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를 기다린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소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너무 달라요. 가족 간의 의견 차이도 그렇고 소라와 저 사이의 가치관 차이도 무시하기 힘들어요. 이게 단순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라면 좋겠지만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힘들다면 결혼 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걸 미리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너만 생각하지 말고 소라 씨와도 솔직히 이야기해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며칠 후 저는 소라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우리는 부산 광안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엔 서로 말없이 눈치만 봤습니다. 소라야,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나는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 사실 요즘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소라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다. 사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소라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우리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 둘 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였습니다. 소라와의 대화 후 저는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소라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둘 다 이번 결혼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아. 내가 용기를 내서 소라와 솔직히 이야기해 준 게 정말 고맙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소라와의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양가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소라에게 결정을 접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라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들은 뒤 시작됐습니다. 소라 가족은 우리가 결혼을 취소한 이유를 듣고 난 후 매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딨어요? 소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의 아버지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웨딩홀 예약, 드레스, 청첩장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에 억지로 진행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 한산위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결코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양쪽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소라 가족은 모든 비용을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도 오갔고 결국 양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이든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기에 난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파혼 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라와의 추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그로 인해 어머니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억지로 결혼을 강행했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혼이 단순히 사람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지금의 고통이 결국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고민했을까? 정말 사람만으로 결혼을 준비했더라면 더 나았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은 길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치관까지 아우르는 큰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파혼을 알린 뒤 한동안은 소라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 전화를 받은 날은 비 오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소라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뜬 걸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무시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커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 왜 이렇게까지 했어?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정말로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취소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소라야, 나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야. 난 우리가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소라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고? 내가 나를 떠나는 게 무슨 행복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저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도 소라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문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소라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화를 내며 때로는 애원하며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결혼을 취소한 이유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께 이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서로를 위한 일이었잖니. 소라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후로도 소라의 연락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파혼은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요. 한 번은 소라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린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아? 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보고 싶어.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소라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라야,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 나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문제로 또다시 힘들어질 거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게도 소중한 기억이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바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라가 사무실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다가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게 맞아?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너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안타까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소라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약병이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난 이미 다 준비했어. 내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 끝낼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약병을 뺏으려 했습니다. 소라야, 진정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생각을 해?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거면 나한테 더는 의미가 없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날 이렇게 버리고 가면 난 정말로 살 이유가 없어.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소라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돼. 우리 이야기를 차분히 하자.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게. 그날 저는 그녀와 길거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우리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 혼자 위험한 생각하지 마. 그 약속이 그녀를 잠시라도 안심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병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녀와 자주 만나겠다는 약속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날 밤의 상황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더라면 소라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저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랐고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이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소라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제가 해야 할 책임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소라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저는 상황이 조금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라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담긴 문자였지만 점차 위협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새벽에 온 문자가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난 더는 견딜 수 없어. 처음엔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보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답장하지 않으면 내가 건물 옥상에 올라갈 거야. 내가 정말로 내가 죽는 걸 보고 싶다면 계속 모른 척해.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의 메시지는 점점 더 위협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야. 매번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라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화를 하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하지만 제 말은 소라의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루는 업무 도중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끝내버리면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걸 알아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런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소라 씨도 너도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저는 소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담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뿐이야. 그 말에 저는 더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소라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 사이에서 저는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소라와의 이런 상황은 단순히 관계의 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고통과 제가 그런 고통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이 저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매번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떤 상황은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법이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해. 그 말씀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라를 돕고 싶다는 생각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라와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라의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고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소라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로 왔나요?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최대한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소라가 요즘 저에게 많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소라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가요? 우리 소라는 결혼이 취소된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의 원인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소라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는 것보다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이제라도 소라에게 돌아가 주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소라의 가족은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이 우리 둘 모두에게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뒤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라 가족은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소라를 두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드시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책임을 방기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소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내 입장을 전달해. 그것만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소라에게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라에게 길고도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라야,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든 내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더 큰 상처만 남길 것 같아. 나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나와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라 너에게 더 잘 맞는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용기야. 나는 내가 그렇게 용기 내길 바라고 있어. 소라는 처음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이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없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진심의 중요성을 배웠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소라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소라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괜찮아졌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까? 하지만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거리 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믿었거든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낯익은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라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어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지훈 씨도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쓴 메시지일까? 소라의 메시지를 읽으며 과거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설레는 순간,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 그리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던 그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서 느껴진 건 그녀의 성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 같다 자책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했다고 말해주니 어쩌면 이 경험이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메시지 창을 보며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짧은 말이라도 보낼까 했지만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를 냈다면 제가 다시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부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소라와의 일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소라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울로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녁 무렵 시간 여유가 있어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는 순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소라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환하게 웃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소라의 어두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녀가 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보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쓰렸지만 동시에 안도와 기쁨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녀도 괜찮아졌구나.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서며 한 번 더 그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으로 돌아온 어느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한 품의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소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 씨가 보낸 것 같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김수희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제 미숙한 행동으로 어머님과 지훈 씨께 많은 어려움을 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머님께까지 걱정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스스로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어머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라 드림. 어머니는 편지를 조용히 읽으신 후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참 강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는 소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출발했듯이 저도 이제는 제 길을 걸어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소라와의 기억이 제 일상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릴 때면 그 시절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때의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는 건 단순히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소라 모두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해야 했던 결단이었고, 지금 돌아보니 그 결정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결혼과 사랑에 대해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 관계를 시작하거나 서둘러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근처 해운대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가벼운 산책이나 식사를 즐깁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하루하루가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더 집중하며 업무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소라와의 관계는 제게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소라가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와 편지는 제게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었고, 저 또한 그녀와의 시간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소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저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천천히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혼은 사랑 이상의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저는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와 소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어떤 이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이 100%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소라와의 인연이 끝난 것이 슬프긴 하지만 저는 그녀가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언젠가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아픔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겠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또 다른 잔이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랑과 책임의 무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